네. 단지 계획 7주차 얼리얼 엔진 강의를 지금 아까 그 수업 시간에 다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 화면 녹화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다시 정리할 겸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에픽 게임즈 런처인데요.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에픽 게임즈 런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실행에 저 같은 경우는 4.272 대부분의 그 실습실 컴퓨터 4.25 버전이 설치되어 있을 건데요. 이 버전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4.27에서 4.25 버전에서 작업한 걸 들고 온다 할 때는 이제 호환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4.27 버전인 제 컴퓨터에서 다른 4.25 버전인 얼리얼 엔진에서 파일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이 팀 프로젝트 할 때는 4.25, 뭐 4.25든 4.27이든 버전을 통일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어, 이 이제 얼리얼 엔진 설치를 완료했으면 이렇게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열어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부터 해가지고 객체 조작 그리고 에셋 관리 그리고 블루프린트까지 많은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 생성을 이제 누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최근 프로젝트는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리스트가 이렇게 뜨고 이제 새 프로젝트 카테고리는 게임, 영화, 건축,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건축, 엔지니어링, 및 건설 템플릿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일단은 게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블루프린트들이나 에셋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기본 템플릿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시작용 콘텐츠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샘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딩 창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프로세스가 로딩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면은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자 두 개가 있고 탁자가 하나 있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터페이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화면 있죠? 보이는 이 화면을 뷰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뷰포트를 여러 가지 뭐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이건 캐드나 뭐 스케치업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이제 설정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뭐 다 라이팅 포함이든지 이렇게 재질 바꾸면은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원근법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할 때 뷰포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뷰포트고 이 두 번째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액터 배치라는 탭입니다. 패널이라고 제가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배치라는 패널인데 이게 간혹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이제 윈도우나 창에 들어가서 액터 배치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액터 배치가 패널이 뜰 것입니다. 이 액터 배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얼리얼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객체라고 할 수가 있죠. 객체를 이제 여기서 액터라고 부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큐브를 갖고 올 수가 있겠고요. 뭐 원뿔 여러 가지 도형도 있고 이제 빛 같은 이제 광원 하늘에 이제 이런 지금은 이미 있어서 제가 놓지는 않을 건데 라이트 소스라고 해가지고 광원 하늘에
있는 이 광원,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원이랑 뭐 플레이어 스타트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게임을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플레이어가 시작하는 지점 이런 여러 가지 액터들을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계단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뭐 이게 필요하면은 나중에 배치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액터 배치고 그리고 이제 어, 하단에 있는 이 창은 콘텐츠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브라우저는 뭐냐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내부적인 액터뿐만 아니라 외부 파일들도 이제 갖고 와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외부 파일은 딱히 없는 상태고 이 스타터 콘텐트 아까 제가 스타터 콘텐트 체크를 이제 해서 들어오자고 했었죠. 이 폴더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뭐 건축 템플릿이라든지 뭐 이런 기둥이 되겠죠. 뭐 이런 문도 될 수도 있겠고요. 템플릿이라든지 뭐 소리 같은 것도 이제 갖고 올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블루프린트 그리고 뭐 이제 재질 같은 것도 이제 입힐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뭐또 제대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파티클 뭐 파티클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피어나는 이런 동작이 있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에셋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이죠. 한국말로 이런 것도 이제 다 저희는 에셋이라고 부를 거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폴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만드는 것 이름을 명칭 이런 식으로 블루프린트 언더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이런 에셋들이 많아질 텐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폴더에 들어가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이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콘텐츠 브라우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월드 아웃라이너.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이 창이 좀 조그만데 늘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월드예요. 저희가 지금 환경이 지금 조그맣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월드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액터들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디오도 있고요. 플레이어 스타트 아까 봤죠? 라이트는 라이트 소스가 하나 있고 스카이라이트도 이렇게 있고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포그도 있고 스카이스피어도 있고 이제 여기 직접 보이는 이 의자들, 플로어, 스태츄도 있었네요. 스태츄 있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테이블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이제 월드 아웃라이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액터를 넣은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짓는 거에 다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뭐 그리고 디테일 월드 세팅 이게 있는데 월드 세팅을 지금은 당장 뭐 쓸 일이 없어서 이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디테일 부분에서 보시면은 각각의 객체를 그러니까 액터를 선택했을 때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캐드나 스케치업과 마찬가지로 위치, 회전, 스케일 같은 것들 여기서 이제 수치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메쉬가 이제 들어가고 머티리얼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중에 실습을 하다 보면 그냥 클릭을 해서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 재밌어요. 컬러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컬러 바꾸고 적용하고 저장하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가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속성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각각 객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이 정도로 뭐 각 인터페이스 설명 마치겠고 조작법을 설명드릴게요. 조작법은 유인물을 보시면서 하는 게 편할 것입니다. 지금 뷰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회전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다는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 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보고 있던 그 시야 대상지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반대의 개념이죠.
이렇게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중심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어, 그 뷰포트 회전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후좌우 이동은 WASD로 하면 됩니다. W가 앞으로, 아니 이게 누른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우클릭한 상태에서 W는 앞으로, S는 뒤로, D는 우측, A는 좌측.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은 되게 친숙한 이런 조작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ASD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그 상하 이동도 있습니다. 상하 이동은 뭐냐면 Q2로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E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요. Q를 누르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 굳이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아도 E를 누르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고요. 화면 줌인, 줌아웃도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보통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도 뭐 가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임시 화면 줌인, 줌아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C와 Z를 누르면 되는데 C를 누르면 줌인이 됩니다. 줌인이 되고 이거를 우클릭을 해제를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Z를 누르면 반대로 줌 아웃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제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가끔 내가 이 시선이 고정됐을 때 좀 확대를 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WSD로 제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이 움직인 상태 아니더라도 그 스크롤로 좀 올려 보시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가 매우 빨라지죠. 근데 이제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이제 좀 내려가지고 스크롤 내려서 이런 식으로 좀 느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롤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시 스케일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빠른 스크롤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정말 속도를 빠르게 했고 이상한 대로 막 해서 제가 보고 싶은 객체가 안 보입니다. 지금 콩알만 해줬죠? 근데 액터를 여기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웃라이너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가고 싶은 액터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뷰포트에서 F를 누르면은 바로 이 객체에 이렇게 줌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뷰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F를 활용해서 들어오시는 거 보시면 이게 정말 편리한 기능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조작입니다. 객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많아서 이 원통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일단은 요 위에 이제 객체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다 있는데 일단은 W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축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X축이 빨간색, 그리고 Y축이 초록색, Z축이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축으로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 Y축으로도 이렇게 화살표, Z축으로도 이렇게 화살표 해서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이게 도시 스케일에서는 정말 크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 그리드 스냅이라는 거를 끄고 싶다. 지금은 약간 이렇게 뚝뚝 끊기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걸 하기 싫다 하면 이거를 끄고 자유롭게 움직이면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W에서 이제 이동을 했죠. 그럼 이제 E를 누르면 이제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 스냅이 걸려요. 이렇게 스냅이 걸리기 이게 아니고 여기서 위치 그리드 스냅 혹은 각도 그리드 스냅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10도 단위로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고 세팅을 하는 편이고요.
이것도 이제 X축, Y축, Z축으로 다 회전이 가능합니다. Z축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는 Z축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뿔 같은 경우는 이동해 해도 모양의 변함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그 회전이고요. 이제 R 같은 경우는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동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X축으로 그 크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을 누르고 이렇게 쫙 늘려주면 됩니다. Y축도 마찬가지고 Z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스케일 같은 경우는 약간 유니폼하게 그 그러니까 X축, Y축, Z축 모두 비슷한 동일한 비율로 커지는 게 좋을 거잖아요, 보통은. 그럴 때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지금 안 보이시는 게 하얀 점이에요. 하얀 점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은 어, 그 스케일이 유니폼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 팁인데요. 이동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직각 표시되게 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Z축 값을 고정시키고 XY축으로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는 XY축이 뭐죠? X축이 빨간색, Y축이 초록색. 그럼 이 세 있는 이 직각을 클릭하고 하면은 이제 Z축은 고정된 상태로 XY축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축을 고정을 시키는데 어, Y, Y축과 Z축을 이제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스케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의 축 사이에 있는 그 선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선택이 안 된 부분, 지금은 이제 Z축을 고정하는 거죠. X와 Y축만 늘리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선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스케일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벨은 여기 창에 없어요. 그래서 창을 눌러서 어, 레벨 눌러주시면은 이게 탭이 나옵니다. 패널이라고 아까 제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퍼시스턴트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제 레벨이고요. 여기서의 레벨은 그 뭐 단계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맵을 구성하는 하나의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퍼시스턴트 레벨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층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모든 스태틱 메시들이나 볼륨, 라이트, 블루프린트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테이지 안에서의 모든 액터들이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퍼시스턴트 레벨이 있고 서브 레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새로 생성을 하든가 기존 추가 해서 만드는 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레벨을 만든다 하면 이제 디폴트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중첩이 돼서 그런데 네, 하늘이랑 이런 색깔이 좀 달라진 게 보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중첩돼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공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 게임 같은 데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맵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여기 포탈이 있으면 플레이어가 이 포탈로 넘어가서 다른 맵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레벨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그 강의 교환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액터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물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물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과 대기 이런 환경을 구성하는 그 하늘 서브 레벨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오디오가 있으면 오디오 서브 레벨 이런 식으로 서브 레벨을 만들어서
협업할 때 되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서브 레벨입니다. 근데 저희가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는 이제 크게 필요는 없겠고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레벨이었고 다음은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도 캐드나 스케치업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이제 에셋들을 관리하거나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그룹핑을 할 때 비교적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해서 레이어 창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큐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큐브가 이제 어쨌든 레이어가 하나가 있고요. 어, 이제 이 레이어를 구성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뭐 지금 이제 저희가 갖고 온 이 정육면체랑 이 원뿔 이거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한 다음에 이 레이어 탭을 가서 우클릭하면은 새 레이어에 선택된 액터 추가 누르면 새로운 레이어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기도 용이하고요. 이렇게 이제 객체를 이제 묶어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객체를 레이어로 관리하는 법이 있고 또 그 블루프린트를 활용해서 객체를 묶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 이 의자와 이 탁자와 이렇게 따로 이제 돼 있죠. 이거를 저희가 한번 묶인 객체로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가장 위쪽 파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들 거니까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블루프린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각각의 이건 이름 붙이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보통은 블루프린트 하면 BP 언더바 뭐뭐뭐뭐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시니까 example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우클릭 그리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이걸 눌러줍니다. 저희가 액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액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블루프린트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창이 보이시죠? 뷰포트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이벤트 이런 거 다 있는데 일단 저희는 뷰포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뷰포트로 가셔서 어,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저희가 아까 이 탁자 의자와 이 탁자 세트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필요한 액터를 갖고 옵니다. 일단은 테이블을 여기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갖고 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테이블이 있는 그런, 어디가 있느냐, 이 브라우저 폴더에, 그러면은, 메쉬를 선택을 합니다. 메쉬에서 이 돋보기를 선택을 하면은 바로,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이 테이블이 어딘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에셋을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마찬가지로 의자도 선택을 해서 브라우저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의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뷰포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실 건데요. 의자를 일단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놓고 또 하나를 선택해서 놓으면은 이제 이걸 회전을 해야겠죠. 아까 배운 것처럼 1을 누르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이 표시를 누르면은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 앞뒤로만 회전할 거기 때문에 파란색 축, Z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180도 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80도로 회전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의자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고, 이거를 컴파일 누릅니다. 그리고 이걸 닫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만든 BP example 폴더를 가면은 이 객체가 하나의 객체로 묶여져서 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걸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내가 묶어서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 벡터 관리하는데 하나의 방법인 거를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스미스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스케치업에 이제 저희가 캐드랑 스케치업인 지난주엔 캐드를 지난주에는 스케치업을 활용을 해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단지를 실습을 진행을 했고 이제 그거를 얼리얼 엔진으로 불러들이는 그거를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켜주시고요. 데이터 스미스 플러그인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얼리얼 엔진용 5.0밖에 없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뷰 아카이브 버전 누르시고 자기 얼리얼 엔진에 맞는 익스포터를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이 지금 2017 버전이어서 여기는 2019 버전부터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스케치업 버전과 얼리얼 버전을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미 있는 템플릿을 이제 갖고 온 예시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갖고 온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먼저 그 엑스포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얼리얼 엔진으로 임포트하는 방식인데요. 뭐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모델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엑스포트를 합니다. 3D 모델로 들어오시고요. 원래는 이제 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이제 U 데이터 스미스 라는 확장자로 저장할 수 있도록 뜨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리얼 엔진 버전과 스케치업 버전을 맞추셔야 가능한 부분이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못 보여드리고 네, 뉴데이터 스미스 파일로 내보내는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얼리얼 엔진에서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 스미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설치해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걸 보시면 되고 데이터 스미스를 누르시면은 뭐 이제 지정한 부분, 지정한 확장자, 그 지정한 폴더로 들어가면은 선택을 해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 스미스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광원 및 하늘 설정하기예요. 광원 및 하늘 설정하기는 새 프로젝트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로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게임 템플릿에서 기본 템플릿인데 이게 아까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빛과 하늘 그리고 태양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 이제 액터가 라이트와 스카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스피어 이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라이트 소스를 만약에 이제 클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어둡죠? 이 라이트 소스가 있어야 물체들이 빛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스카이라이트는 이제 이 하늘의 빛을 조금 더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스카이스피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스카이스피어는 이제 아까 보시면 구름이랑 어, 여러 가지 그 이제 대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 스카이스피어랑 라이트 소스랑 연동이 돼요. 어디서 연동이 되냐면은 스카이스피어 누르고 디테일 패널에 가보면은 라이트 소스가 이거라는 거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게 연동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소스는 이제 절대 값을 갖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이걸 움직이거나 뭐 아무리 움직여도 이거는 안 바뀌어요. 하지만 이거를 회전을 만약에 한다.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방향이 약간 바뀌어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도 약간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웃긴 거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해 위치는 안 바뀌고 하늘 색깔도 안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라이트 소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해를 의미하지 않고 이 스카이스피어라는 액터를 통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한번 라이트 소스를 바꿔주시고 BP 스카이스피어를 누르고 리프레시 머티리얼 하면은 해 위치가 바뀐 게 보이시죠? 한 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소스 다시 디렉셔널 라이트 해서 한번 좀 니엇니엇하는 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리프레시 머티리얼을 눌러야만 이제 이게 연동이 돼서 하늘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 해 위치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해는 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위치는 저긴데 밤 하늘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라이트 소스를 누르시고 회전 이거를 0, X축은 0, Y축은 90, Z축도 0 이렇게 하면 해가 완전히 이제 밑으로 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다시 스카이스피어를 누르고 리프레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별들도 막 보이고 한 어두운 하늘이 보이죠. 해는 저 밑에 있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네, 저 밑에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늘 뭐 세팅 바꿔서 렌더링을 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그 낮과 밤 시뮬레이션은 좀 다른 템플릿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열고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템플릿을 이번에 선택을 해서 빈 프로젝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열었으면 여긴 좀 다른 세팅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있던 그 디렉셔널 라이트라든지 스카이스피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이제 빛과 하늘에 해당하는 거는 이 익스포넨셜 포그. 이건 이제 이게 그 실제로 하늘이 이제 뿌옇게 이제 대기로 인해서 빛이 반사되는 거 그걸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스카이야말로 이 해와 빛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이런 식으로 꺼버리면 다 어두워서 안 보이게 되죠. 선스카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스카이를 활용해서 낮과 밤을 바꾸는 시뮬레이션을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기록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동영상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화면 공유를 눌렀는데, 아니, 화면 공유하고 이제 녹화를 눌렀는데, 녹화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리얼 엔진을 다루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같은 내용을 좀 반복을 해서 녹화를 해서 줌에 그 ETL을 올릴 테니까 내일 중으로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이제 하늘을 바꾸는 그러한 이제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거를 제가 설명하다가 제가 그 잊어버린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이제 되찾고 왔는데요. 일단은 선스카이 여기까지 만들었죠. 선스카이를 이제 액터를 그 아까 밖에 창에서 끌고 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끌고 와서 set solar time 하면은 솔라 타임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쓸 거냐 하면은 새로 우클릭을 해서 럴프라는 함수를 저희가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트랜스폼 로테이터 아닌 일반 그냥 럴프로 가정은 되시고 이 럴프를 이제 여기에서 타임 체인지를 아까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0초에서 3초까지 어떻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0초에 있을 때는 어떤 거, 3초 됐을 때는 어떤 거, 그 상황을 이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타임 체인지를 이렇게 알파로 가져오겠습니다. 알파로 가져오고 A 시점에서의 그 솔라 타임이 뭐냐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한 13시 정도로 해보고 B 시점에는 뭐 18시, 19시 좀 밤이 돼야 되니까 13시, 19시 설정하고 이 리턴 밸류를 솔라 타임에 가져다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그 블루프린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건 정말 간단한 블루프린트고 다른 방향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꺼주시면은 이 트리거 박스에 대한 로직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은 원래 해가 이제 그 이쪽에 있던 게 이제 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또 이제 기본적인 사람이 있고 캐릭터가 나오죠. 이제 이게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그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기본적인 조작법은 똑같으니까 그냥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트리거 박스 볼륨 밖에 있는 모습이고 트리거 박스로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트리거 박스로 달려가면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잠시만요. 약간 오글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안 해요. 업데이트를 이 셋에다 가져다 줘야 됩니다. 업데이트 셋에다 가져다 주면은 이 블루프린트가 완성이 되고요. 파일을 다시 눌러주고 다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나오고 해가 있죠. 바깥에 있을 때 해는 이제 13시에 있는 해고요. 트리거 볼륨 안에 들어갔을 때 해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저녁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그 구름이나 하늘 광원 세팅이 다 안 된 상태지만 이렇게 해가 낮과 이게 지금은 밤이 아니고 저녁이죠. 저녁과 낮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빠져나오면은 해가 다시 올라오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은 해가 내려가고 다시 여기 박스를 나오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리얼 엔진이고 디지털 트윈을 나중에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봤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파티클에서 이불 나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조그맣게 나오는 거 잘 안 보이는데, 네, 지금 렌더링 상태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파티클을 이용해서 날씨가 바뀌는 것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UI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플레이 모드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쪽을 다가가야 이게 창이 뜨도록 만들어진 건데, 플레이를 눌러보면은 여기 창이 없죠. 지금 불 나오는 거는 이렇게 연기 나오는 거고, 여기 아까 그 바깥에 이 편집창에서 보이는 이 노란색 창이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저기까지 다가가야 약간 가능한 거고, 지금 이게 지금 조작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저기까지 다가가야 약간 이게 보이는 그런, 이것도 트리거 볼륨으로, 이거 보시면 이것도 트리거 볼륨이거든요, 하나에. 그래서 여기를 다가가면은 이 노란색 그 안내판이 나오는 것처럼 UI를 설정을 해서 어떤 건물의 재질을 바꾼다든지, 뭐 밤낮 UI를 활용해서 아예 밤낮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UI를 만드는 것 작업이 정말 오래 걸리고, 지금 제가 이 컴퓨터 버전을 했을 때 좀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얼리얼 엔진을 어떤 그 다양한 블루프린트 기능들을 좀 모아서 제가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예 수업 그 초반 부분이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그 실습은 아니지만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진행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사실 진행할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정말 기초적인 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렸고, 인터넷에서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글이라든지 얼리얼 엔진 문서라든지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제가 유인물에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그렇게 할 게 많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스케치업으로 모델링한 그런 작업물, 지난주 작업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얼리얼 엔진으로 데이터 스미스를 이용해서 임포트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갖고 온 아파트 주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동들에게 여러 가지 뭐 머테리얼도 입혀보고, 뭐 조경이라든지 그 이제 소블록 같은 것도 만들었고, 대블록 이렇게 단지 블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질을 뭐 다양하게 입혀보고, 그리고 또 얼리얼 엔진 안에서 제공하는 뭐 큐브라든지 스피어라든지 뭐 다양한 액터들을 좀 추가해보는 것도 좀 진행을 해보시고, 뭐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계단 같은 것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액터들을 이제 얼리얼 엔진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액터들 자유롭게 배치를 해보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낮과 밤 바꾸는 블루프린트를 작성해보는 것, 그래서 그 블루프린트까지 작성을 한 그 최종 파일을 얼리얼 엔진 프로젝트를 이제 zip 파일로 해서 ETL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강의 내용 준비한 거는 다 됐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과제 기한이요? 네. 네, 언제까지 늘려드리는 게 편할까요? 주말까지? 네. 그러면 제가 일요일 자정까지 연장하는 걸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리얼을 아무래도 좀 처음 다루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많은 거 안 넣었어요, 이번에 실습에서. 그래서 그걸 감안했으니까 제가 그럼 ETL
그 1월 4전까지 과제란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그 유인물에 제가 써놓은 거 다 이제 작업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지금 제가 여기 소리를 다 켜놨기 때문에 육성으로 최대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습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자유롭게 일요일 자정까지 파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정광식 조교님 그 다음 주 수업 좀 안내를 해줬나요? 다음 주 수업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그냥 다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다음 주에도 그 프로그램 툴 다루는 거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주에 QGIS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 말고 임다혜 조교님이 그 단지 계획 조교가 저 말고 임다혜 조교님도 있는데 임다혜 조교님이 QGIS를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QGIS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저 공간정보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rcGIS랑 이제 양대산맥을 이루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공간 분석하는 그런 툴이고 분석한 거를 이제 쉽게 시각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에 이제 포함이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개인 그 PC나 컴퓨터에 QGIS를 설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진행할 거니까 그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저희는 지금까지 설계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지어진 그 대림의 아크로 리버파크 단지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음 주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할 아마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역 분석, 도시 분석 이런 것들을 QGIS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강의를 1시간 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로 좀 얘기를 하면 원래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그 중간 발표, 사례 분석 중간 발표가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그 GIS 분석을 한번 배워놓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해서 다음 주는 GIS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유사 사례 분석 발표는 28일 날 여러분들 이제 중간 평가죠. 중간 평가니까 28일 날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발표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 실습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습 진행해 주시고 질문 사항 있으면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리거 볼륨에 관한 부분이 좀 어렵다고 그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 하실 분들은 다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리거 볼륨이 이거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어두워서 날이 밝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여기서 뷰 포트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뷰 포트가 안 보여요? 이게 처음부터 이랬어요? 이렇게 같이 딸려와야 되는데 안 봤어요. 네. 트리거 박스 볼륨 그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트리거 볼륨 검색하면은 트리거 볼륨을 이렇게 화면에 갖고 와주시고 이게 스케일에 다시 맞게 조정을 좀 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거고 각자 설계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그런 스케일을 만들어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바뀌는 거 그거를 이제 크기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블루프린트 누르고 오픈 레벨 블루프린트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 블루프린트를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on actor begin 이 트리거 볼륨에 들어갔을 때 시작과 나왔을 때 끝 이거를 해야 되니까 begin이랑 end랑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egin이랑 on actor end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타임라인이라는 거를 소환을 합니다. add timeline 이것들 이름을 좀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타임라인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탭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는데 이 F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플로우 트랙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길이가 뭐 5초나 3초 이번에는 한번 제가 5초로 만들어 볼게요. 원래 여기다 이 선 위에다가 좌클릭을 하면 보통 그 나오긴 하던데 저는 안 돼서 우클릭해가지고 Add 키 하나 눌러주시고 이제 끝날 때도 하나 필요하니까 Add 키 두 번을 눌러줍니다. 첫 번째 Add 키는 0초이기 때문에 0초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을 해주고 밸류도 0 그대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는 5초이기 때문에 타임을 5로 해주고 밸류는 0과 1을 이제 4개 변수로 할 거기 때문에 1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 줌을 이제 해주면 이렇게 딱 그 이벤트가 0에서 5초까지 이 선형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걸 이제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점을 뭐 좀 더 추가를 해서 뭐 이런 컵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뭐 굳이 지금은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눌러주시고 꺼주시고 또 이런 실수했네요. 끄면 안 되고 그 옆에 탭을 다시 눌러줍니다. 이벤트 그래프. 그러면 이제 비긴을 플레이에 꼽습니다. 그리고 엔드를 리버스에 꼽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 체인지에 대한 그런 이 함수에 이제 이것들이 꼽아진 거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창을 살짝 줄이고
아까 선스카이죠. 선스카이에 대한 변화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선스카이를 이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벡터를 선택을 해서. 그럼 이렇게 이제 블루프린트 편집창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선스카이를 어떤 변수를 바꿀 거냐. 그럼 이거를 드래그를 해줍니다. 좌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고 놓으면은 어떤 거를 할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솔라 타임 바꿔줄 거니까 set 솔라 타임 검색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타임 체인지와 이 선스카이를 이어줄 매개 변수를 이제 만들어줄 건데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럴프라고 그랬죠? LERP 검색을 하시면은 럴프라는 그 함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뉴트랙 아까 이거 만드는 게 이제 뉴트랙이었으니까 보시면은 이게 뉴트랙이거든요. 이 이름이 뉴트랙이에요. 이 이벤트 타임라인을 이제 알파에다 꼽습니다. 그리고 A가 시작 그 이제 볼륨에 들어가기 전 그 시작 지점의 그거이기 때문에 뭐 12시에 해를 보겠다. 그럼 B에서는 19시, 7시에 해를 보겠다. 그럼 이 리턴 밸류를 솔라 타임, 셋 솔라 타임으로 가져다 주면 이게 저절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개 변수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업데이트를 셋에다가 플러그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세이브, 컴파일을 눌러주시고, 세이브가 오래 걸리네요. 컴파일 눌러주고 창을 끕니다. 그러면 이 트리거 박스 볼륨 셋업이 완성된 거고 이제 플레이를 눌러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트리거 박스 볼륨이 저 앞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달려가 보면은 해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 5초 동안 5초간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앞으로 나오면은 해가 다시 뜨죠. 해가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바뀌는 초기와 그 끝나는 모습에 대한 부분 설정을 해줬는데 해가 위치가 안 맞는 거를 아마 예의하시는 분들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라 타임 여기서 시기를 똑같이 맞춰주고 그럼 해가 여기 있죠. 똑같이 여기서 이제 지고 다시 해가 뜨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 그 트리거 볼륨에서 해의 그 시작 지점, 그 끝나는 지점 그거를 이제 여기 실제 선스카이 그 액터에서 그걸 설정해 주시면 지금 보시면 똑같이 여기 12시에 해가 올라와 있죠. 이거를 이제 다시 달려와서 트리거 볼륨에 부딪히면은 2초의 시간 동안 해가 지는 거. 다시 나오면은 5초 동안 해가 뜨는 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그 과제, 아니 실습 과제 포함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민기 씨가 얼리얼 프로그램 사용 시점이 자꾸 올라간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확인 안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됐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확인이 안 돼서 일단은 계속 껐다 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얼리얼 엔진 켰는데 다시 그게
안 되면은 제가 화면 공유 풀어드릴 테니까 공유로 해서 한번 좀 보여주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파일 형태를 그 게임이 아니라 더축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생성하고 네, 그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 해 시뮬레이션 하는 거 하려면 아마 그 건축 템플릿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스케치업으로 불러온 파일이 그 건물이 하나로 접혀져 있어가지고 그 배터리를 넣었을 때 다 접혀 있는데 그거 혹시 하나 볼게. 하나의 객체로 있으면 그 스케일이 되게 이상. 그때 그 원래 아마 3m로 하시라고 그런 거 같은데 근데 그거 했는데 너무 이게 이상하게 하나만 계속 볼까요? 스케치업에서도 뭐 레이어를 넣고 있어요. 이거 한번 파일 버전 낮춰서 줌 거기에다 공유를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저 시청 2017로 줌 방에 들어가시고 네, 이제 그 수업 시간이 다 지나서 이게 중회의가 회의실이 곧 꺼지는데 과제 제출은 그 ETL의 용량 문제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채팅창에도 올렸고 문자로도 안내 문자 드렸는데 jksik92에 snu.ac.kr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GIS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개인 그 비대면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QGIS 개인 노트북 PC에 설치를 해주시고 대면으로 하실 분들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 QGIS 설치는 금방 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 QGIS 하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메일이나 문자나 뭐 쪽지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회의실 갖도록 하겠습니다.